르나르 한국행 결렬 제시 마쉬 유력설, EPL 출신 감독 최종 경합, 대표팀 감독 후보 최신 분석. 차기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을 이끌 감독이 조만간 선임된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후보군은 3에서 4명이다. 추측하건대 모두 외국인인 것 같다. 마요르카를 이끄는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65 멕시코. 잘츠부르크와 리즈 유나이티드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제시 마쉬 감독, 51 미국. 벤피카와 울버햄프턴 사령탑 출신 브루노 라즈 감독, 48 포르투갈 등이 후보군에 포함됐다는 국내외 보도가 나왔다. 대한축구협회는 언론들이 후보군에 포함됐다며 감독 이름을 거명할 때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협회 공식 반응은 최근 유럽에 다녀온 정혜성 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들과 면접을 진행했고 31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들과 함께 후보를 압축했다며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는 후보들과 관련된 부분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추측성 보도가 난무할 경우 선임 작업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언론 대응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보도된 후보자들은 국제무대에서 적잖은 이름값을 가진 지도자들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이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국내인이냐, 외국인이냐다. 국내 감독과 외국인 감독을 특별한 기간 구분은 없지만 대충 번갈아 선임하는 게 일종의 관례처럼 돼 있다. 외국인이 잘하면 외국으로 다시 가자. 못하면 국내인으로 바꿔보자는 초보적인 발상이다.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한국 축구가 추구하는 축구에 부합하는 지도 역량을 갖췄는지, 그가 대표팀 감독으로서 임무를 얼마나 철저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외국인 감독이라고 모두 좋은 성적을 낸 게 아니다. 한국인 지도자라도 모두 망한 것도 아니다. 유명한 외국인 지도자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는 수차례 직접 확인했다. 국내 감독이 외국인 지도자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선입견이다. 적잖은 한국 지도자들이 연령대별 국가대표팀을 이끌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박항서, 신태용도 충분한 시간과 재량이 주어지자 동남아 축구를 동아시아 축구를 위협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카타르 월드컵 직후 대표 선수들은 대통령 만찬에 초대됐다. 당시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었고 선수들은 대체로 외국인 감독을 선호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해 당황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이를 추후 전해들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외국인 감독을 국내 감독보다 좋아한다. 유럽파일수록 더 큰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일수록 대체로 그러하다. 외국인 지도자들이 지도, 전술 능력이 뛰어나서 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크게 잔소리를 하지 않고 자신들을 붙박이 주전으로 여기고 편안하게 대해주기 때문이다. 파올로 벤투 감독도 선수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스타일이었다. 후임을 찾아야 하는 대한축구협회는 해외파 선수들의 의견, 정부의 입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빅네임이 필요한 협회 사정 등을 고려해 위르겐 클린스만을 선임했다. 여론의 걱정과 반대를 무릅쓴 결정이었다. 슈퍼스타 출신의 자유령 감독은 빵점짜리였다. 선수들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최고 적임자일까? 협회와 정부가 원하는 빅네임 지도자가 정답일까? 기업들이 후원금을 흔쾌히 내놓을 만한 슈퍼스타 출신 지도자가 적합할까? 대한축구협회는 조만간 최종 낙점자를 발표한다. 그가 한국 선수가 뛰는 팀에서 지휘봉을 잡아봤든, 그가 한국 선수들과 생활한 경험이 있든, 그가 얼마나 많은 우승컵을 들어봤든, 그가 얼마나 다양한 팀에서 지도를 해봤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가 왜 지금 한국 축구가 처한 상황에서 꼭 영입해야 하는 지도자인가? 그가 한국 축구가 추구하는 축구 철학과 미래 비전에 어떻게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것만 중요할 뿐이다. 그것만이 팬들이 듣고 싶은 설명이다. 2. 차기 대표팀 감독 유력 제시 마쉬. 한국 축구와 잘 어울릴까?
마시전 리즈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감독이 유력한 차기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유럽 리그 중에서도 최상위 리그인 EPL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을 경험했고, 대표팀 주축 공격수 황희찬, 28 울버햄프턴을 오랫동안 지도해 선수단 파악이 수월할 것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마쉬가 실제로 대표팀 감독이 된다면 어떤 축구를 펼칠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마쉬 감독이 거쳐간 팀만 봐도 어느 정도 스타일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직전에 몸담았던 리즈를 제외하면 대부분 레드불 계열 구단에서 지휘봉을 잡았다. 미국 대표팀 코치를 지내기도 했던 그는 2015년 미국 프로축구 리그 MLS 뉴욕 레드불스를 동부 컨퍼런스 정규리그 1위로 이끌며 본격적으로 주목받았다. 그의 MLS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고 2018년까지 팀을 이끌었다. 이후 2018에서 2019년 독일 분데스리가 RB 라이프치히에서 수석 코치를 지냈고 2019년 FC 레드불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에서는 감독을 맡았다. 이때 애제자가 황희찬으로 그와 함께 엘링 홀란, 맨체스터 시티,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리버풀, 미나미노 타쿠미, AS 모나코로 이어지는 막강한 공격 진용을 구축해 전성기를 누렸다. 2019에서 2020 시즌 UCL 조별리그에서는 리버풀, 잉글랜드에 패했지만 대등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후 2021년 RB 라이프치히에서 감독으로 다시 지휘봉을 잡았고 2022에서 2023 시즌에는 리즈 사령탑으로 EPL도 경험한다. 마쉬 감독이 거쳐간 구단들의 소유 기업인 레드불은 에너지 드링크 회사로 이들 구단 외에도 브라질,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축구단 스폰서십을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레드불이 소유한 구단들은 젊은 선수를 키워내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축구를 지향한다는 철학도 공유한다. 레드불이 전략적으로 키운 마쉬 감독의 축구는 기본적으로 매우 많은 활동량과 공격성을 요구한다. 마쉬 감독은 4-2-2의 이 포메이션을 선호하는데 100% 수비진을 제외한 1선부터 3선까지 모든 선수가 육각형 형태의 블록을 만들어 중앙에서 강한 압박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특징이다. 100%와 육각형 압박 블록이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90분 내내 한 몸처럼 뭉쳐 다니길 원한다. 이 선 윙어들은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자원들로 공격수들을 4명까지 세운다. 이들 공격수가 끊임없이 자리를 바꿔가며 공간을 만들어내고 다득점을 노리는 것도 눈에 띈다. 현재 대표팀 가용 자원들을 보면 제법 잘 어울리는 축구라고 할 수 있다. 직접 지도했던 황희찬은 물론 주포 손흥민, 32 토트넘 등 활동량이 많고 빠르며 윙어와 스트라이커를 모두 볼 수 있는 자원들이 풍부하다. 다만 3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누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약점이 도드라질 수도 있다. 마쉬 감독은 전형상 2명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세워야 하는 이 자리에도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들을 배치해왔다. RB 라이프치히 사령탑 때부터 경기 초반에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 체력만 많이 소비하고 공수 간격이 넓어지는 등 약점을 노출했다. 마쉬 감독의 성향상 이재성, 32 마인츠, 황인범, 28 즈베즈다 등을 세울 수도 있는데 둘 다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어서 공수 밸런스 측면에서는 위험하다. 3. 한국에게 힘든 경기를 선사하자. 최약체 싱가포르 감독이 홈팬들에게 전하는 간곡한 호소. 태국 원정 경기가 크게 흥행했다는 소식을 들어선지 싱가포르도 한국의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 일본 출신 오브라스토무 싱가포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홈구장을 찾을 싱가포르 팬들에게 12번째 선수가 되어 함께 싸우자라고 독려하고 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는 6월 6일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예정된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그룹 5라운드에서 싱가포르 원정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이번 싱가포르전에서 승점 1점만 추가하면
11일 중국전 결과와 상관없이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짓는다. 한국 처지에서는 지난해 10월 안방에서 5골 차로 크게 이겼던 싱가포르를 상대할 원정 경기라 다소 관심이 덜 모일 법한 경기일 수 있으나 현재 공석인 대표팀 사령탑의 새로운 인물이 처음 지휘봉을 잡을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대로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될 승부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객관적 전력상 몇 수 아래라는 점을 인정해도 안방에서 한국을 상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1무 3패, 승점 1점로 현재 C그룹 최하위인 싱가포르는 같은 날 선양에서 벌어질 중국-태국전에서 중국이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내면 최종 예선 탈락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그들 나름대로 배수진을 치고 한국전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를 앞두고 오구라 싱가포르 감독은 팬들에게 최대한 많이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에 따르면 오구라 감독은 아시아 최고의 팀 중 하나인 한국을 상대로 매우 힘든 도전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지난 3월 중국을 상대로 2경기에서 투쟁심을 보여준 바 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중국 원정에서 1에서 4로 크게 패했지만 안방에서는 2에서 2로 비기며 중국의 발목을 잡아챈 바 있다. 오구라 감독은 팬들이 보셨을 것이다. 이번에도 팬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싶다. 경기장에서 12번째 선수가 되어달라. 한국에게 힘든 경기를 선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 축구협회 FAES는 일찌감치 한국전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스타들이 지난 3월 태국 원정 경기에서 맹활약하며 현지 팬들에게 크게 호응을 이끌어내고 만원 관중 사례를 이룬 것을 의식한 것인지 5만 명 수용인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을 전면 개방해 팬들을 끌어모일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한국전 티켓 판매 정보를 공지하며 팬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지난 3월 방콕에서 접할 수 있었던 열광적 분위기가 다가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